교수님, 정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브루타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로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 소감을 많이 줍니다. 제가 이번 학기 강의평가에 학생들이 쓴 주간응답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상대방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짝과 톡의 의견을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짝과 함께하는 수업이 정말 좋았다. 새롭게 느껴졌던 수업 방식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갈수록 수업에 빠져든다. 웬 잘난 체야 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요.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번 학기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자, 부정의견 한번 볼게요. 과제 시기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자, 이 친구들이 전부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과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활동지예요. 근데 이번 학기가 아시잖아요. 특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줌 실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채팅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이제 활동으로 넘겼더니 그 활동이 전부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활동지 작성할 시간을 주고 빨리 마쳤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게 과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도 자칫 활동지 작성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이런 피드백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습지가 많아서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게 다 폐와 살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사실 부정 의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뭘 하라고 한다에 대한 불만, 잠시도 틈을 주지 않는다,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교수님, 학생들도 스스로 뭔가를 하고 참여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싫지만 그것이 자기네들이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들의 능동성에 굉장히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 교수자가 하브루타를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사실 저는요, 컨텐츠 의뢰를 받을 때 교수법으로서 하브루타의 팁을 제공해 달라. 그게 의뢰였어요. 근데 교수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브루타는 교수법이 아니에요. 하브루타 교수법을 썼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높은 참여 동기를 가지고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초반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왜 하브루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우리가 배워야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 됐죠. 지금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유대인들의 성공에 하브루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유대교를 믿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하브루타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도 하브루타가 뭔지 몰라. 내가 아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로 수업 듣지 않았대. 맞습니다. 교수님, 하브루타가 어떤 요즘 좀 이상하게 추세로 특히 학원들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학습 방법론, 교수법으로 자꾸 이야기되고 있지만 유대인을 만든 건 하브루타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에 가지고 있는 철학, 종교적인 철학, 돈에 대한 철학, 성공에 대한 철학, 후츠파 정신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당돌함,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근간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들, 우리가 하브루타를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철학에서 나온 게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시, 2차시, 그리고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리는 그 하브루타 모형이 하브루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 절차를 적용을 하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업은 필패합니다. 교수님들이 하브루타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하브루타의 철학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전성수 교수의 최고의 공부법이란 책과
이스라엘의 진짜 하브루타 이야기라는 영상을 먼저 보십시오. 교수님 이걸 보고 결국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수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바른 태도가 길러지는 것이 하브루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 스스로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가 궁금하고 학생이 궁금해하는 걸 들어보려고 하고 왜 그게 궁금한지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러 짝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타인의 생각에, 타인의 관심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요. 교수님,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지잖아요. 뭘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배경에서 자랐을까? 그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기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들어주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하브루타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하브루타 이야기 영상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교수자의 마인드고 수업의 성패는 OT가 좌우합니다. 교수님들 OT를 하실 때에 첫 주, 진짜 수업의 성패는 첫 주에 달려 있습니다. 첫 주에 충분히 정보를 주세요. 충분히 경험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수강 정정하도록 만드십시오. 수강을 그러니까 실제로 OT를 굉장히 솔직하게 2시간을 하고 나면요. 학생들이 한 5, 6명 정도 떨어져 나가요. 그건 그 학생과 저와 남아있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수업 OT에서 교수님들이 하셔야 될 내용 첫 번째,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은 사실 제가 EBS 본 내용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유튜브에 가면요. 정말로 5분, 10분짜리 잘라놓은 영상들 많아요. 적절하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교수님,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동기유발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의 ARCS 이론이 있지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때 동기가 유발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2가지 영상 링크 제시해 드리고 있죠. 이 영상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굉장히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잘 가르쳐 주는 애가 있고요. 그 좀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지껏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내가 누군가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것에 되게 분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요 영상 좀 추천드립니다. 뭐 제목은 하브루타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영상으로 아주 짤막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죄송하지만 학원 성전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은 같이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브루타가 뭐며 그래서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든 다음에 왜 하브루타가 필요한가? 왜 교수님이 교수법으로서 하브루타를 쓰는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브루타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수업은요, 자기는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40분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은요, 그 40분 동안 제가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친구의 말에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ARCS 이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신감,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동기가 유발된답니다. 그래서 교수님, 첫 주에 하브루타를 경험하도록 할 때에 아주 쉬운 내용으로 야, 별거 아니야 하브루타가 이거야. 그걸 놀이와 게임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왜 교수님들한테 이솝우화 얘기 드렸잖아요. 여우와 포도밭. 저는요, 여우와 포도밭 매년 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혹은 시를 가지고 질문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이거 해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수강 정정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브루타는 관계이자 태도이다. 짝에게 관심을 가지면 짝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좀 이렇게 짝 편성하고 난 뒤에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짝과 나의 공통점 10개 찾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통점 10개를 찾으려면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대화를 나누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공통점을 찾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교재의 키워드 아닙니까? 교과 목명, 그게 키워드죠. 혹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다면 교재의 목차로 질문 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익히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요, 그 대답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표현을 활용해서 다시 질문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3단계만 들어가도요, 인생에 대해서, 삶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5Why 기법,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 5Why를 잘못 쓰면요, 애들은 모든 대답에 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그럼 교수님들 5Why 기법을 적용을 하실 때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느냐? 기법이라는 걸 설명을 하셔야 돼요. 5Why는요, 왜 5번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기법이라고 얘기 안 하면 억서 상대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5번의 Why를 하고 그 5번의 Why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질문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들, 요거를요, 제가 실제로 활동지 OT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나의 첫 번째 파트너는 그래서 누구다. 이 누구와 공통점 10개 찾기.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뭘까? 이제 이 활동하고 잠깐 한 3분 정도 요약을 하고요. 내 첫 번째 모둠은 그럼 누구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게 짝 바꾸기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저 과목명으로 질문 만들고, 그 다음에 수업 규칙 만들고,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첫 주에 OT를 진행을 합니다. 이 활동지 하나 완성하는데 2시간 걸려요, 교수님. 충분히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교수님이 말로 얘들아 괜찮아, 뭐든 물어, 뭐든 해도 돼, 이거 설득력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이걸 설득력이 있게 만들려면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수업 시간 마칠 때요, 학생들한테 포스트잇을 한 장씩 주세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다가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 하나씩 적어서 제출해라. 나갈 때 주고 가, 접어서 주고 가, 익명이야. 그러면요, 학생들이 뭐라도 하나 적어가요.
그럼 그 질문을 펼쳐보시잖아요, 교수님. 웃긴 질문해요. 하나만 질문해요. 교수님, 그거는요, 시작하실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정서는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시고요. 또 애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했던 것들은 짝끼리 답을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요. 생각할 만한 질문은 전체 하브루타를 하셔도 좋아요. 그럼 교수님, 애들이 뭐냐면 진짜 웃긴 질문해도 뭐라 안 하네? 아, 저런 질문에도 저분은 저렇게 반응하구나. 교수님, 그걸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하브루타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시켜놓으면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끼리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활용하는 게 포토스탠딩.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을 한 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을 왜 골랐는지, 그 사진에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사진과 나를 빗대어서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 지금 여기 이미지 프리즘 카드, 이거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미지 프리즘 카드, 좋은 상상 카드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중에. 근데 저는 이 카드 살라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그 단어 연습하는 거 있죠. 애들 그림 카드, 이렇게 사물, 동물, 감정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그림 카드 있죠. 그거 싸요. 그거 세트 이렇게 팀별로 나눠주고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 그러니까 수업 후에 전혀 상관없는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사진을 내 수업과 연결시켜서 빗대어서 오늘 학습한 주제와 맞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한 거를 뭐예요? 짝의 설명이 너무 멋있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 손든 친구가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거나 손든 친구의 짝이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업 시간에는 발표를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구나. 그 발표에 대해서 모두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는구나를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브루타 수업을 할 때는요, 교수님, 학생들과 규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활동지에 그래서 규칙 만들기 있었죠. 규칙도 뭐 거창하고 어렵고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만은 꼭 하자 2개, 이것만은 꼭 피하자 2개, 혹은 3개를 만들도록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혼자 맞는 걸 짝과 다시 3개 고르도록 하고요. 모둠과 3개 고르도록 하고요. 그 모둠이 고른 3개를 발표하도록 하는데, 이때 발표할 때 앞에 팀이 나온 건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칠판에 이렇게 쫙 한 판이 만들어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 근데 중요한 건 이 규칙을 만들 때 하브루타 경험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이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이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를 생각해야 제대로 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면 좋을까? 이것도 학생들이 결정하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교수님은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하시네. 교수님, 학생과 내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 교수님 제 목소리에서 대충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하브루타 수업만 하면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이 정말 학생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신다. 교수님이 학생의 의견에 관심이 있다. 교수님이 소통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 그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브루타 수업이 아니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첫 주 OT 할 때 파악하셔야 돼요. 사실 교수자가 목표로 하는 바와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말이냐? 아니죠. 교수님이 목표하는 바와 학생이 목표하는 바를 맞춰가야죠.
왜냐하면요, 우리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35.3%,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을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이 수업이 네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수님, 내 외적 동기가 충족될 때 학습 동기는 올라간다. 그래서 수업에서 얻고 싶은 것을 활동지나 포스트잇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하브루타 수업을 위한 성공적인 OT 혹은 성공적인 수업 진행 방법과 교수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요, 하브루타 수업에 대한 FAQ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은 어떻게 편성하고 바꿔야 되느냐,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으냐,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요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